안녕하세요. 링미파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질문해주신 초수생 임용고시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초수 때 가장 어려운 거는 뭘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직이수자였고 사범대를 복수 전공하면서 사실 사범대도 아니고 뭐 예술대학도 아니고 이런 기분도 사실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범대학교 학생들한테 많이 질문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들 따라다니면서 질문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답이 한 번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고 저 또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초수 때 구독자님이 먼저 질문 주신 게 교육학을 먼저 해야 되나 아니면 전공을 먼저 해야 되나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전공을 먼저 하세요 라고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공은 일단 굉장히 영역이 방대하고 일단 배점이 전공이 훨씬 크죠. 교육학 20배 그리고 전공 80%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공을 먼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차피 암기 과목인데 전공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일단은 회독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전공 같은 경우에 영역이 많기 때문에 자꾸 건드려주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술은 어쨌든 암기 과목이고 인문학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랑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고 과학, 뭐 사회 뭐 안 걸치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물론 다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공을 조금 더 미리 많이 해 두시고 그리고 나중에 차근히 교육학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굳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면.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전공하면서 교육학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교육학 같은 경우에도 양이 많다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저는 나중에 서브노트만 가지고 계속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 기초를 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초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초를 다지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대학교 3학년 선생님이신데 이제 4학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걸 질문하셔서 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아직 3학년이시고 또 이제 내년을 바라보고 이제 초수 합격을 목표로 하신다면 지금부터 약간 전공이랑 교육학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직이수자였고 수업을 복수전공하면서 모든 수업을 완벽히 다 들을 수 없었고 뜨문뜨문 들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같이 교직이수 하시는 선생님이시나 뭐 아니면 조금 어려운 게 있다, 뭐 상황적으로 어려운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과감하게 그냥 강의 끊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교육을 목표로 하는 교사가 이제 사교육을 추천드리는 게 조금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요. 가장 좀 빠른 방법은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공부하면서 뭐 찾아가면서 뭐 이렇게 하셔도 좋긴 하지만 일단은 좀 골고루 많이 들어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샘플 강의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일단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샘플 강의 같은 거를 본인한테 맞는 강사 선생님을 찾으시고 안 맞는 것 같으면 좀 다른 강의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공부 스타일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전에는 계속 암기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암기하는 거를 좀 초점을 둬서 그때는 좀 그런 식으로 강의를 들었었고요. 초수 끝나고 나니까 내가 서술에 문제가 있나? 나 분명히 다 외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서술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주는 그런 강사 선생님을 선택해서 들었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런 거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뭐 간략하게 전공 먼저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서브노트나 암기 카드를 만드는 겁니다. 이때 초수 때부터 그리고 혹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서브노트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혹은 암기 카드를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회독을 훨씬 시간을 단축하실 수가 있어요.
어차피 초수 때 공부했던 거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초수 때 잘 안 됐어. 그럼 재수 때 다시 들어야지. 이런 생각은 사실 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자료는 남겨놓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뭐 그냥 만들자 하고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재수 때 그 자료 또 신나게 봤고 공부 안 될 때 그냥 누워서 이렇게 서브노트 보고 암기 카드 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뭐 체력이 괜찮으신 선생님들께서는 괜찮으실 수도 있는데 전 체력이 정말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무리해서 공부하면 바로 다음날 아파서 막 몸살 나고 막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어, 좀 서브노트 이런 거 많이 의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초수 때는 서브노트를 만들면 뭐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를 제가 해드리는 것 같은데 왜 그러면 초수에 안 되셨어요?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초수 때는 학교를 병행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재수 때는 일을 계속 했었어요. 그냥 계속. 그래서 저는 시험 전날까지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고 이제 삼수 돼서야 조금 안정이 생기고 4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해서 그 제가 초수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3학년 그때 느낌으로 와닿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5학년을 다녔는데 5학년 때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 병행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일단 서브노트 만들어 두시면 왔다 갔다 짬짬이 뭐 지하철 면에서 보시면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서브노트 만들 때 처음에 다 수기로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손으로 쓰는 공부 방법이 너무 좋다고 합격 수에 많이 나와 있어서 무조건 나도 손으로 쓰면서 하자. 그리고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좀 손으로 쓰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했었는데 이게 양이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방대한 양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별로 좋진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제가 잘 모르는 내용 먼저 서브로 해놓고 저는 미술 교육론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미술 교육론 위주로 서브노트를 파놓고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한 이런 단어장 같은 거 있죠. 영어 단어 같은 것도 뭐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안 보이는데 뭐 빨간 펜을 쓰면 안 보이는데 이렇게 좀 넘겨야 볼 수 있는 그런 암기 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암기 카드로 이제 처음에는 학자 이름도 아예 모르니까 저는 사범대를 복송을 했지만 진짜 그냥 아예 지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들어 놓고 학자 이름부터 좀 저한테 와닿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뭐 아이즈너, 뭐 듀이 이렇게 교육학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알긴 하는데 우리 정말 다양한 학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자 이름을 딱 구멍을 뚫어놓고 익숙하게 계속 만들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선생님께서 이론이 정립이 안 되어 있어도 이 사람 대충 들었으면 나중에 연결시키기가 조금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익숙하게 만드는 그 작업을 서브노트나 암기 카드로 하시면 좋아요. 자, 그럼 이 단계는 지났어요. 저는 사범대이고 저는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사진, 도판, 우리는 다 시험이 다 도판이죠. 그래서 기출 도판 같은 거 이런 거 모아 놓으셔도 좋고 뭐 여기다 설명 같은 거 간략하게 쓰시면서 정리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강사 선생님 문제를 초수 때 풀었었어요. 그래서 5, 6월부터 이제 문제풀이 하면 그 문제풀이 나온 도판을 이렇게 오려놓고 옆에 핵심 키워드들을 적어 나갔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서브노트 편을 또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이제 조금 더 도판하고 내용이 연결이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 방법도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진짜 가장 좋은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워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는 도서관 가는 시간을 계속 봤어요. 도서관 가면서 그냥 보고 그리고 저는 재수 때 이제 시간 강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이 경기도 분당 그쪽인데 거기서 양재까지 1시간 걸려서 가야 돼요. 그럼 그때 그냥 그 지하철에서 낑겨서 이렇게 보고 뭐 그리고 버스는 좀 여유 있으니까 버스 타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면서 계속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합격수기 보면 이렇게 이어폰으로 녹음을 해서 이거 내 목소리로 계속 들었다 이런 걸 했었는데 그거 해보니까 저는 조금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쉬면서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건 괜찮은데 소리로 듣는 걸 제가 좀 소음에 되게 민감해가지고 그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은 저한테 맞진 않은데 그런 방법도 합격수기에 많이 나왔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랑 암기 카드를 만들라고 권유해드리는 거는 그런 식으로 본인만의 자료를 조금 만드시면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잘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무식하게 그냥 다 썼거든요. 물론 선생님들께서는 당연히 저보다 더 훌륭하시니까 그렇게 뭐 하시진 않겠지만 조금 서브노트 할 때 이제 강사 선생님들이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책 베끼지 말고 진짜 너의 서브노트를 만들어라 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스터디를 이제 구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스터디가 좀 불편하시면 백지 쓰기를 하시면서 본인의 그 지식의 그 명제망이 이렇게 쪼밀쪼밀하게 짜여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게 안 되어 있는 그 빈틈, 그 구멍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서브노트나 암기 카드에다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조금씩 내가 어려웠던 내용이 낯설지 않고 익숙하게 다가오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지식이 쌓여서 나중에 조금 더 탄탄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또 그 요모카라고 하죠. 시대별 요모카 아니면 뭐 우리 임용고시는 형식 시험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표현이에요. 그러면은 공예면은 공예 파트에 뭐 유리공예, 그러니까 초자공예, 도자공예, 목공예, 금속공예 이런 식으로 다 요목화를 하셔서 다 구분을 해놓으시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요목화 작업을 제가 했는데 그 제 요목화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최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합격 수기도 앞에 올렸죠. 그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1, 2월 기본 이론서의 그 앞부분에 그 요목화된 자료가 있어요. 이건 삼수 때 썼던, 합격할 때 썼던 작업인데 그 요목화를 제가 다 베껴 썼어요. 다 베껴 쓰고 그거에 대해서 그 요목화를 다 백지 쓰기, 그냥 완전 백지 쓰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목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백지 쓰기 하고 이것도 서브에 쳐라고 그리고 단어 카드 초수 때, 재수 때 만들었던 거 계속 같이 보고 그래서 서브노트를 본인이 맞는 그런 방식으로 만드시는 걸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스터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초수 때 해보면 좋아요. 그래서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면 계속 하시면 되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제가 앞서 올렸던 스터디 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터디 같은 경우는, 일단은 초수니까 다들 모르죠. 다들 모를 때 조금 힘이 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나만 모르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저 사람은 되게 잘한다 이렇게 자극도 받을 수 있고 뭐 그게 안 맞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지 쓰기 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수 선생님들끼리 보통 스터디 많이 구성을 하시는데 그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수끼리 하면은 어차피 다 모르기 때문에 서로 알고 있는 지식이 비슷해가지고 조금 같이 성장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재수랑 하게 돼도 그것도 괜찮아요. 저는 초수 때 이제 재수이신 선생님이랑도 해보고 그리고 저랑 같이 초수이신 선생님이랑도 해봤었는데 재수이신 선생님들 확실히 뭐 문제랑 연관시켜서 그런 연결력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인출하셔서 알려주시고 어떻게 보면 제가 더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주변에 친한 뭐 동기가 있으시거나 뭐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이 있으시면 먼저 구성해서 해보시고 뭐 그런 거 조금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카페 같은 데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혼자서 백지 쓰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스터디 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스터디도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이랑 전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전공 비중이 제가 더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속 기본서 사셔서 회독을 해보세요. 강의를 듣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 저 같은 경우 그냥 기본서를 계속 읽었어요. 기본서 읽다 보면 사실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어렵기 때문에 기출 위주로 일단 좀 보시고 기출을 저는 그 책에 다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놨었어요. 그런 식으로 기출 먼저 위주로 체크하신 다음에 뭐 기출이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절대 안 돼요. 교육학도 기출 변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나중에 조금 여유가 되시면 뭐 서브노트 이렇게 따로 파는 것도 있고 뭐 아니면 본인이 직접 서브노트 마찬가지 전공처럼 만드셔서 계속해서 회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회독과 백지 쓰기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임용고시 시험은 서술형 시험이고 그리고 우리 미술교과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암기 싸움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더 많이 받고 내가 하나라도 남들 모르는 거 더 보고 이 차이가 정말 1차에서 크게 뭔가
갈라진다면 갈라지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 오늘도 너무 힘드셨을 텐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말이 조금 두서없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다음에 조금 더 자료를 가지고 와서 객관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초수이신 선생님들 위축되지 마시고 저는 약간 그런 감정을 느꼈었거든요. 나는 정말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재수 이상이신 선생님들께서도 꼭 초수만 좋은 건 아니죠. 재수든 삼수든 붙으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렇죠? 붙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암기 노트나 서브 노트 한번 보고 자면 정말 좋아요. 짱! 완전 강추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브노트를 완전 강조하는 거예요. 자료 만드는 그 시간이 어떻게 되면 힐링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공부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기운 내세요. 자, 내일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